네, 저는 임하경이고 그 유넷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넷은 그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쓰이는 CNN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되었던 CNN 네트워크들은 대부분 중점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는 이미지 디텍션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전자현미경 사진처럼 그 의료 사진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보다는 이런 특정 점이 세포에 속하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세그멘테이션에 중점을 두는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개발되었던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인데요. 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이 모델의 그 돌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특정 픽셀 P를 기준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패치를 잡고 이 패치를 다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이 패치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패치 중간에 있는 점 P가 세포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다 일일이 판단하는, 그렇게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경우는 이렇게 픽셀 하나마다 이렇게 패치를 다 정해서 계산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 속도가 많아서 속도가 느렸고, 그리고 패치를 키우면은 그만큼 반영되는 그 정보의 양이 늘어나니까 이 P를 판별하는 정확도가 늘어났지만 대신에 속도가 희생되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 면에서는 좀 불리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인 유넷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유넷인 이유는 이렇게 아키텍처 모양이 U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넷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컨트랙팅 패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컨볼루션을 쭉 하는 패스고, 이쪽부터는 익스펜딩 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했던 컨볼루션을 반대로 돌려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뽑아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는 패스랑 컨볼루션을 반대로 하는 패스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유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러면은 572 곱하기 572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우리는 일단 3 곱하기 3 컨볼루션을 2번 합니다. 그래서 피처맵이 6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고 업샘플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컨볼루션을 하고 업샘플링하고 컨볼루션하고 업샘플링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32 곱하기 32에다가 피처맵이 1024개인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쭉 진행하는 동안은 이 피처맵이 증가하니까 이 픽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계속해서 증가가 하지만 이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함으로 웨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뭐 로컬 인포메이션이나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이 루트를 통해서는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컨트랙션을 한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이미지를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했던 거를 반대로 업컨볼루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업컨볼루션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컨볼루션을 반대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컨볼루션을 하면은 그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업컨볼루션 하면은 반대로 이미지 사이즈가 늘어나서 원래 이미지 크기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컨볼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업컨볼루션은 다른 말로 뭐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 뭐 업샘플링, 뭐 디컨볼루션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컨볼루션인데, 우리가 4 곱하기 4 인풋을 넣고 피처를 여기다 돌리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2 곱하기 2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이죠. 근데 우리가 그 업컨볼루션 또는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하려면은 먼저 이거를 행렬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16 곱하기 1 행렬로 바꿔주고, 또 우리가 하는 그 3 곱하기 3 피처 또한 이렇게 행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41, 143, 331 이렇게 행렬로 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그 컨볼루션을 행렬식으로 바꿔준 모습이고, 그래서 이 행렬에 이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똑같이 아웃풋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이니까 이거를 거꾸로 하려면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 피처 행렬을 역행렬로 바꿔줘서 그 역행렬을 이 아웃풋에 곱해주면 거꾸로 이 인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역행렬을 만들어줘서 여기다가 인풋을 여기다가 그 4 곱하기 2 곱하기 1을 넣어줬더니 반대로 이렇게 4 곱하기 4 이미지가 거꾸로 컨볼루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화살표가 다 이렇게 업 컨볼루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 컨볼루션을 할 때마다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2배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 컨볼루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가 복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맵을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그 위치 정보가 소실이 되어서 세그멘테이션 맵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색 화살표 커피 앤 크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댄슨에서 나온 것처럼 이 컨볼루션 패스웨이 중간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여기에다가 컨캐테네이트로 해서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미지들을 합쳐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 스페셜 공간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로컬 정보들이 여기에 보강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컬라이제이션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컨볼루션을 하고 업 컨볼루션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중간중간 이미지들을 이렇게 합쳐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위넷이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오버랩 스타일 스트래티지라는 건데요. 이 모델을 보면 컨볼루션을 할 때마다 우리가 패딩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가 계속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 이만큼을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은 이만큼만 나오게 돼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인풋을 처음에 짤 때 이렇게 넉넉하게 공간을 인풋을 크게 잡아줘서 이렇게 보더 이렇게 바깥 부분이 날아가더라도 그게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풋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잡아주는 거를 오버랩 타일 스트래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모델에 쓰이는 전자현미경 사진이 흔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적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을 해줘서 데이터의 양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데이터에 이렇게 랜덤한 3 곱하기 3 행렬을 곱해줘서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확대하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해서 랜덤하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추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고 좁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 학습시키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 수식인데 이건 제가 공부를 좀 많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스토카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이 세포인지 아닌지 딱 두 가지만
판단을 함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인데요. 이 노란색이 그라운드 트루트 세그멘테이션이고, 이 파란색 색깔 칠해진 게 모델을 통해서 한 세그멘테이션인데 정확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 대회에 나가서 나온 결과인데요. 유넷이 워핑 에러가 가장 작았고, IOU 방식으로 산출해낸 에러에서도 정확도가 유넷이 다른 기존의 모델보다 가장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넷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아주 좋은 정확도를 보였고, 또 이 아키텍처가 유넷 그 의료 영상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며 이 논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